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인이어 모니터링, IEM 또는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쓰고 계시고요. 또는 뭐 커널형 이어폰 해갖고선 커널형 이어폰이 뭐 귀를 막아주는 그런 이어폰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커널형 이어폰 중에서도 귀에 이렇게 걸어서 하는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 유선 이어폰들을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인이어 이어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들을 쓰니까 그런 이어폰들은 원래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용도가 사실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용도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이렇게 발달하게 됐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언어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IEM 그러면 in, ear, 귀 속에서, 그 다음에 모니터,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것들도 모니터라고 하죠. 근데 이 모니터링 또는 모니터하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확인한다. 내가 모니터링 한다는 거는 저도 모니터링 합니다.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저도 제가 찍은 영상을 또 봐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는 모니터를 또 모니터링, 또 모니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니터링을 한다는 뜻에서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거나 내가 무슨 뭔가에 작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조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르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올바르게 연주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다는 뜻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IEM을 얘기할 때에는 이런 모니터처럼, 여기에 있는 모니터처럼 제가 이런 걸 조정을 할 때 이 조정을 하면서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 모니터처럼 음악에서도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음향에서도 모니터링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음악이나 음향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 콘솔에서 어떠한 버튼, 솔로 버튼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의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그 소리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조정창이나 여기에 있는 조정창을 통해서 표기가 되면서 내가 실제로 그걸 잘 조정하고 있나, 내가 조정하는 소리들이 나의 변화에, 내가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잘 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모니터링은 무엇이냐면, 음향에서는요 이런 마이크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마이크 소리가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스피커, 여기 밑에 있는 이 스피커에서 재생이 돼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나 마이크를 쓰는 사람이 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스피커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스피커를 그냥 단순한 스피커가 아닌 모니터 스피커 또는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해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쓰는 사람이 듣는다. 그 듣는 거는 왜 듣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청중석으로 잘 나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내 음정이 틀리지 않는지, 내가 반주를 잘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연주를 한다면 다른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모니터 스피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는요 색다른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고요. 음향이 있을 때부터 모니터라는 건 있었습니다. 소리를 전달할 때 객석으로만 전달을 하거나 듣는 청중을 위해서만 전달을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 쓴 사람이라든지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조종하는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소리를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그런 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로 이런 웨지 타입의 모니터 스피커, 조종실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그런 스피커들, 또 그런 방법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변화를 갖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이제 아비옴이라는 회사에서 퍼스널 모니터링 믹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모니터링 믹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녹음실에서는 항상 쓰고 있었고요. 녹음을 하게 됐을 때 녹음실 부스 안에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내 연주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를 듣는 헤드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헤드폰을 항상 이제
녹음 컨트롤룸에 있는 엔지니어가 맞춰주는 소리대로 들으면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드럼 연주자건 베이스 연주자건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내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베이스 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노래를 잘 못하겠어. 또는 드럼 소리가 너무 커갖고 뭐 불편해. 또는 베이스를 연주를 하는데 드럼 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아서 박자를 잘 못 맞추겠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막 요청을 하죠. 엔지니어한테. 컨트롤룸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이거 좀 올려줄 수 없어요? 너무 커요. 너무 줄여줄 수 없어요? 이런 거 좀 키워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었죠. 불편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했냐면, 이 퍼스널 모니터라고 소형 믹서를 줘서 이 오디오 엔지니어가 소리를 조금 섞어요. 일부를 섞습니다. 그 드럼은 드럼대로 섞어서 주고, 뭐 다른 건반 악기는 건반 악기대로 섞어서 주고, 백보컬은 백보컬대로 섞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의 소리는 본인의 소리대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룹화 시켜서, 그룹처럼 시켜서 소리를 보내주면 그 연주자들이 개인적인 믹서를 앞에 두고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듣는 거예요. 소리를 어느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퍼스널 모니터라고 해서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퍼스널 모니터는 그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아비옴이라는 회사가 무슨 방식을 만들어냈냐면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콘솔이 굉장히 이제 막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열었어요. 오디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모든 오디오 장비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탁 바뀌는 그 시점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갑자기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회사들이 있죠. 야마하라든지 디지코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아날로그 콘솔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디지털 콘솔이 꽉 자리를 잡았죠. 이 디지털 콘솔이 꽉 자리를 잡은 그 순간에 딱 나온 회사, 아비옴이라는 회사예요. 그 아비옴이라는 회사는 랜선을 이용을 해서 디지털 콘솔에 있는 그 오디오 신호를 자기가 전송을 받아서 퍼스널 믹서, 그러니까 연주자 앞에 놓고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옴이 나오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죠. 하지만 그 아비옴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 아비옴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콘솔에 껴야 되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가 일단 비쌌고요. 그리고 그냥 아비옴이 동작할 그 퍼스널 모니터링 하는 그 아비옴 회사 제품 그냥 동작하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터라는 걸 또 구매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또 비쌌어요. 그게 또 수백만 원 하고. 그리고 퍼스널 믹서 자체도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애들을 다 모든 연주자한테 줘야 되지, 디스트리뷰터 비싸지, 디지털 콘솔에 연결해야 되는 그 카드도 비싸지 하니까 이런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시스템에만 이런 퍼스널 모니터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가 이제 혁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베링거라는 회사, 베린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링거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죠. 베링거라는 회사가 사실은 뮤지션들을 위한 저렴한 제품을 만들자라고 해서 뭐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 초반에 막 큰 붐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베링거에서 나온 회사, 베린저라는 회사의 제품은 굉장히 싸고 뭐 기능은 다양한데 고장도 잘 나고, 그 당시에는 고장도 잘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버린다 그래서 베링거는 버린 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교체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버리고 새로 산다, 그 정도로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지 않죠. 20년이 지난 지금은 베링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요. 단순하게 뭐 저렴한 제품을 뭐 싼마이처럼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제품이 저렴한데 성능도 괜찮고 그다음에 내구성도 꽤 갖춘 회사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제 울린 베린저라는 분이 만든 회사인데 뮤지션이고요. 뮤지션들이 쓰는 장비가 너무 비싸서 음악을 잘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음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울린 베린저가 베링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혁명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있는 P16이라는 퍼스널 모니터예요. 아비옴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아비옴과 동일한 퍼스널 모니터링 장비인데 가격은 반값 이하로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한 거죠. 이러면서부터 사실은 녹음실 쪽에만 주로 사용했던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대규모 공연, 아주 대규모 공연, 페스티벌급의 대규모 공연에서 드러머들이라든지 아주 복잡한 연주를 해야 되는 연주자들을 위한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이
그 당시에 기본이었다면 이 P16이라는 이 뭐 파워플레이 16이라는 이 제품이 나오면서 이 퍼스널 모니터링의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 이어폰을 끼고서 이 이어폰을 끼고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연주하는 걸 직접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선택해서 그 소리를 더 줄이고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대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P16과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랜선 하나만 딱 꼽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랜선 하나만 딱 꼽으면 전원도 들어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걸 연결하는 순간에 전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 랜선을 통해서 16개의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원 공급도 되고 16개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그 신호를 선택해서 EQ도 줄 수 있고 뭐 패닝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볼륨 레벨을 조정을 해서 여기 이어폰, 헤드폰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이어폰들을 사용을 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퍼스널 모니터링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2000년대 중반 이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자리를 잘 잡았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자리를 잡는데 꽤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퍼스널 모니터링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퍼스널 모니터링에 필요한 이어폰이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굉장히 일반적인 이어폰들은 있었죠.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이어폰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반적인 이어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이렇게 보이고 연주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기타를 연주를 한다면 이 기타를 연주를 하는 이 앞쪽으로 케이블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연주한테 상당히 거슬리게 되는 거죠. 건반 연주자들한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기타를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앞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어폰 타입이 상당히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숨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어폰 말고 숨겨서 잘 쓰는 이어폰들을 보셨을 거예요. 누구한테서 봤죠? 경찰 특공대? 경호원? 이런 분들한테도 잘 보게 되면 이 튜브 타입으로 돼서 귀 속 뒤로 넘어가서 귀에다가 딱 꼽는 방식의 이어폰들, 사실 그건 이어폰이 아니고요, 튜브예요. 튜브를 갖다 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튜브 관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건데요. 이런 인이어 모니터링 한다는 그 뜻은 이 경찰 특공대가 쓰는 그런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인이어와 그리고 요걸 동일하게 쓰는 데가 어디냐면 방송국에서 앵커들이에요. 방송국 앵커들이 PD의 소리가 귀로 넘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조실, 그러니까 조정실 있죠. 조정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앵커들이 귀로 독립적으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잘 보게 되면 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경호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의 그 중심이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이런 이어폰과 같은 이런 선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귀 뒤로 숨겨서 플러그 형태로 끼는 방식을 이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퍼스널 모니터링이 이런 무대라든지 라이브 사운드라든지 녹음 환경에 나오면서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을 쓰고 있던 우리 음향의 사람들이 뭘 쓰게 된 것이다? 귀걸이형 이어폰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귀 뒤로 넘겨서 이어폰을 설치를 하는 이런 인이어 타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대 위에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연주자들이 이어폰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연주를 할 때 손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인이어 이어폰을 앞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일반 컨슈머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 귀로 넘겨서 옷 속 뒤로 들어가게 해서 선을 숨겨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인이어 이어폰은 원래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이어 모니터링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슈어 제품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여기에 무대에 올라오거나 연주를 하거나 녹음실에서 녹음 부스에서 듣는 사람들이 쓰는 모니터링용,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내가 음정이 틀렸는지, 내가 연주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용도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두 가지가 돼야 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소리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어폰이 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자신의 연주만 잘 들리면 되거나 또는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내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됐기 때문에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는 인이어 이어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음 빠지고 고음 빠지더라도 목소리만 톡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의 이어폰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죠. 지금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잘 나오는 그런 톤 밸런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의 주된 목적은 자기의 그 연주,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음정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부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또렷한 소리, 명확한 소리, 그런 그 화려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또렷하고 명확하게 소리, 악기의 연주의 소리와 자기의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차음이에요. 차음이 무엇이냐, 이런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여기 무대에서 쓰는 스피커의 시스템의 소리가 굉장히 크고요, 무대에 깔려있는 모니터 스피커의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안에 무대 쪽에서는요 90dB에서 100dB 넘게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하다시피 해요. 그렇게 소리가 큰 상태에서 내가 내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어폰을 착용을 해서 듣게 된다면 무엇이 잘 돼야 되냐면, 내가 듣는 소리만 잘 들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잘 막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꼈을 때에는 마치 이어 플러그를 껴서 밖에 있는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노이즈 캔슬링과 비슷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돼야 돼요. 그게 차음역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로 순수하게 재료와 매테리얼을 이용을 그러니까 재료를 이용을 해서 또는 구조, 이런 모양을 이용을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는 것, 차음을 하는 것이 차음역이에요. 그런 차음이 잘 되도록 되어야지 내가 연주하는 소리를 보다 더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투과돼서 들어온다면 여기 무대에서 쓰는 그런 다른 악기들의 소리, 드럼의 소리, 기타의 소리, 베이스 소리가 여기 무대에서 막 90dB, 100dB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걸 아무리 끼고 내가 볼륨을 높여서 듣더라도 밖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인이어 모니터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걸로 변형이 되긴 했지만, 첫 번째,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악기 연주의 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하고 또렷하게 그 화려함 없이 바로 앞에 와서 면전에 딱 와서 들리는 그런 소리 특성, 첫 번째. 두 번째는 차음이 좋아서 밖에 있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846 같은 모델들, 이런 846 같은 모델들은 차음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러니까 밖에랑 안에 있는 소리가 30dB 이상을 줄여줄 수 있는 기본 차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인이어는 무선이 아니라면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곳을 떠나서 기타 연주를 해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앞에 나간다거나 이 보면대 이 장비가 있는 곳을 떠나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게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해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무선이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현재의 기술로서는 안 돼요. 이유는 즉슨 블루투스로 전송을 하는 순간에 100mm에서 200mm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100mm에서 200mm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0.1초, 0.2초 정도의 시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주자들은 박자를 놓쳐요. 연주자는 박자를 놓치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는 이런 무선을 구현하기, 무선 모니터링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EM 타입의 무선 이어폰이다 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좀 틀린 말이에요. IEM, 그러니까 인이어 모니터링을 따라하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무선으로 구동해서 실제 모니터링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지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무대 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무대 위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무선 IEM 시스템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무선 IEM 시스템은요,
이 인이어 모니터링이 발달을 하면서 퍼스널 모니터링 믹서들, 그러니까 각 연주자들이 이렇게 놓고선 자기의 연주를 들으면서 믹싱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인이어가 필요한 시대가 됐죠. 이게 자리를 잡은 게 2010년 이후부터 2010년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010년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공연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주자들, 특히 싱어들은 이런 인이어 타입의, 그리고 이런 무선으로 되어 있는 IEM 시스템을 착용을 하고 올라갑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노래 부르다가 한쪽 귀 빼고서 밖에 있는 소리 들으면서 막 노래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죠. 한쪽 귀를 빼는 이유는 차음이 너무 잘 돼서 밖에 있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공연을 하다가 이렇게 빼기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연주의 소리,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도 잘 듣고 자기가 노래하는 소리도 잘 들으려면 이런 인이어를 착용을 해야죠. 지금 보시는 이런 무선 인이어 시스템이 나오면서부터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2010년 이후부터인데요. 이런 무선 인이어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비싸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페어죠. 한 페어 정도 구축을 하게 되면 중국산 아주 저렴한 것들, 그런 거는 한 50만 원대부터 구매는 가능하지만 쓸만한 수준이 되는 장비를 사용을 하려면 100에서 한 150만 원, 좋은 거를 하려면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줘야 됩니다. 한 세트로 무선을 만드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는요, 가격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아날로그로 이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 디지털로 또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격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음질에서 좀 차이가 나요. 노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노이즈가 작으면서 훨씬 더 깨끗하고 출력은 더 세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어서 금액대가 5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쉽게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장비는 좀 전문 장비예요. 그 진짜 프로 장비라고 하죠. 프로 장비여서 일반인들이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작은 공연장에서, 지금도 여기 작은 공연장이거든요. 250석대는 이런 공연장에서도 이런 인이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런 IEM, 인이어 모니터링이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무대에서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이런 IEM, 이런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은 발달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는 완전 전문가용이었어요. 전문가용이다 보니까 이걸 취급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았고, 지금 이런 슈어 같은 원래가 공연용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런 이어폰들을 만들었었고, 일반인들 여러분들이 조금 접하기는 쉽지 않은 거였죠. 근데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제가 이 유튜브 쪽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리뷰의 내용들을 보거나 신제품이 나왔다고 저한테 가져오는 것들을 봤을 때, 아니 이런 인이어 모니터링용 이어폰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인이어 이어폰을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프로들이 쓰고 있던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는 일반 소비자한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어폰 중에 하나였죠. 웨스턴에서 나오는 W40 이런 이어폰 기억은 하실 겁니다. W40 이 이어폰도 사실은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였고, 저는 이제 그 해외에서 전시회를 갔을 때 2000년대 중반이죠.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전시회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이어폰 회사가 프로 시장의 전시회에 나와? 해서 좀 놀랬던 회사가 이 웨스턴이었어요. 이 웨스턴 회사가 뭐 귀에 본을 뜬다든지 하면서 연주자들한테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인이어 모니터링을 할 때 과거에는 헤드폰을 사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어폰을 쓰는 시대입니다 라고 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전시회에 나와서 막 자랑했던 그런 회사, 이 웨스턴이었어요. 이 웨스턴 회사가 정말로 그 좋은 기술은 무엇이냐면, 귀에 지금처럼 플러시 마운트 돼서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과 귀 속에 정말 쏙 들어가게 만들어요. 귀 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서 정말로 이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인이어 모니터링, 실제로 무대 위에 쓰고 있는 인이어 모니터링은요, 케이블이 얇아야 됩니다. 케이블이 두꺼우면 안 돼요. 두꺼우면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얇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이 인이어 모니터링의 케이블은 지금 이 웨스턴과 같이 얇아야지 됩니다. 은색으로 나오는 경우들은 살색과 비슷하게 해서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은색으로 많이 나오는 거여서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슈어 제품들도, 무대에서 쓰고 있는 이 슈어 제품들도 은색 케이블들을 좀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은색 케이블을 많이 씁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검정색도 많이 써요. 뭐 동양인이 검은 머리여서 검정색 쓴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검정색도 얇게 만들 경우에는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검정색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니어 타입으로 나온 것을 제가 좀 소개를 몇 개 해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들, 뭐 RE1 같은 제품, RE2 같은 제품들이 이니어 제품으로서 나왔던 것인데요.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착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프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IEM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감싸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형태를 띠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뭐 저렴하게, 가장 저렴한 건 아니지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이니어 타입의 유선 이어폰이 아마 이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바뀌면서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나이저 제품들 같은 경우 제가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제나이저 제품들은 뭐 톤 밸런스적인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뭐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조금 더 음악 듣는 애호가들을 위해서 나왔다고 하기에 정말 적합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어폰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과거에 지금 이런 SE846 같은 경우,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SE846 제너레이션 2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팁을 바꿔서 일반 하이파이를 듣거나 일반 유저들, 일반 컨슈머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톤 밸런스를 맞춰놨지만, 그 전에 있는 이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너무 고음이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음이 너무 많으면 무대 위에서 장시간 동안 노래 부르는데 굉장히 피로해요. 그리고 음악가들이 그렇게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습니다. 고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음악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EM을 만들었을 때에는 그 고음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장되게 하질 않아요. 이니어 타입의 이 슈어 SE846 요게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목소리라든지 중역에 악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역대의 소리들이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집중을 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제나이저도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했던 건 무엇이냐면, 모니터링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소리의 톤 밸런스까지도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자 라고 해서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IE200, IE300, IE600, IE900 이런 제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어폰을 좀 만들고 여러분들께 뭐 소개를 했던 뭐 한정판 이어폰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때부터 뭐 프리비 시리즈를 이렇게 쭉 만들어 냈었는데, 이제 프리비 7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품이었고, 프리비 7을 만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일반인들도 이런 이니어 타입의 이어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데 하나 아는 거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니어,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이니어의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은 조금 하이파이에서 생각을 하는 이니어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프리비 9을 만들 때에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타겟 삼았던 것은 제나이저의 i900 그리고 요 SE846의 그 두 마리 도끼를 잡아보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왜냐하면 SE846은요 톤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SE846이 좋은 점은 BA 드라이버의 다수의 BA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BA 드라이버의 그런 빠른 반응 트랜지언트를 이용을 해 소리가 음상이 굉장히 가깝고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사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846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연주자가 내가 말하는 목소리가 다른 악기들보다도 훨씬 더 앞에 와 있다는 거. 무대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있더라도 내 목소리가 그 앞을 뚫고 나와서 나한테 들린다는 거. 이니어를 사용을 할 때 연주자 또는 싱어들이 가장 바라는 게 다른 악기 소리보다 내 악기 소리 또는 내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걸 원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SE846이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었습니다. 반면에 i900 같은 경우에는요 뭐 거의 모든 음악의 장르에 다 잘 어울릴 만한 톤 밸런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소리가 튀어나오거나 어느 것 하나 익사이트가 되거나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한 부분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이어폰에서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립적인 사운드, 플랫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니 클래식에도 어울리고 재즈에도 어울리고 힙합에도 어울리고 댄스 음악에도 어울리고 우리 K-팝 같은 스타일 그런 팝 음악에도 어울리는 그런 이어폰을 만들어놔서 i900이 사실 상당히 히트를 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목표로 삼은 것은 이
프리비9을 만들면서는 이 프리비9은 SE846과 i900의 중간 정도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BA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트랜지언트가 빠르고 반응이 빠른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서 톤 밸런스적인 면은 i900을 따라갈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SE846과 i900이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격보다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고요. 그런데도 저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중국 BA 드라이버라든지 이름 없는 BA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놀스 아니면 소니온밖에 들어가지 않는, 여기에는 아마 놀스의 BA 드라이버로 그냥 발라놓은 그런 이어폰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케이블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이어 모니터링에서는 이런 두꺼운 케이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두꺼운 케이블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뭐죠? 일반 유저들이 유저 프렌들리 하기 위해서, 프로들만 사용하는 이어폰이 아니라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을 만들기 위해서 케이블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케이블이 굉장히 좋은 케이블을 썼어요. 케이블이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싼 케이블을 썼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놀스 BA 드라이버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케이블을 써서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거는 무대 위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라 저거 그냥 청음용 IEM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했던 게 있었죠. 뭐냐면 무대에서 쓸 수 있는 이런 무대 전용 케이블도 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프리비9을 만들었던 겁니다. SE846의 그런 빠른 반응과 i900의 그런 플랫한 톤 밸런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나오는 출력은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셉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너무 낮은 이어폰을 장착을 하게 되면 뭐가 들리게 되냐면, 출력이 세서 소리가 큰 거는 둘째 치고요. 여기 요 작은 데에 무선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조정할 수 있는 뭐 버튼들, 뭐 회로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바디 안에서 노이즈 플로우를 아주 낮게 가져가는 게 불가능해요. 무대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전파가 끊기면 안 되고, 끊기면 방송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 끊기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다 고려를 한 인이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노이즈 플로우보다는 연결 안정성이 훨씬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이어 시스템, 특히 이런 무선 형태로 되어 있는 인이어 시스템의 노이즈 플로우는 좀 살짝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어폰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그 낮은 임피던스와 높은 노이즈 플로우가 만나면서 굉장히 시끄럽고 지저분한 치 하는 소리가 들리는 모니터링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무대 위에서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별매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출시했을 때에는 이게 같이 동봉돼서 나가게 되어 있었죠. 지금 보이시는 이 케이블은 굉장히 아까 보신 그런 다른 인이어 시스템 이어폰들처럼 케이블 두께가 상당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두께가 상당히 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 두께가 상당히 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케이블은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항을 쭉 올릴 수 있게 했어요. 프리비9 같은 임피던스가 낮은 이어폰을 사용을 할 경우 노이즈 플로우가 이런 인이어 시스템에서 들릴 수 있으니까, 이 케이블로 변경을 해서 프리비9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건 꼭 프리비9뿐만 아니에요. 지금 2핀 타입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 케이블인데, 2핀 타입을 갖고 있는 이어폰에서는 다 같이 호환이 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 임피던스가 올라가면서 노이즈 플로우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소리도 같이 작아져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죠. 이런 인이어 시스템은 어떻다? 출력은 세게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출력은 세게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켰는데, 이렇게 출력은 상당히 세게 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출력만큼은 볼륨을 올려서 보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노이즈도 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노이즈 플로우는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출력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인이어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리비 9을 출시할 때에는 제가 이 케이블을 같이 동봉해서 여러분들께 했던 거예요. 이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은 무대 쪽, 이런 공연 쪽, 녹음실 쪽에서 사실 오래전서부터 자리를 잡았던 것은 맞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훨씬 더 됐을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이 아닌 유선 시스템으로서는 뭐 몇십 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퍼스널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있었지만 헤드폰 형태에서 이어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한 2000년대 중반? 그때부터 뭐 웨스턴과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이런 전시회에 나와서 헤드폰으로만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연주자들 큰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이어폰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시회에 나오고 퍼스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공연하는 것들도 전시장에서 막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무대의 형태가 바뀌고 방송의 형태가 바뀌면서 방송국과 공연과 아주 큰 빅 이벤트들은 거의 모두 다 인이어를 차고서 나와서 공연하는 상태로 바뀌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대가 바뀌고 공연이 바뀌고 연주가 바뀌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선가 이게 컨슈머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연주자가 사용하는 저 이어폰은 뭐지? 왜 귀 뒤로 넘겨서 저렇게 사용하는 저런 이어폰 뭐 이런 걸 사용을 하지? 저게 뭐지? 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맨드를 캐치한 그런 제조사들이 그래, 이런 인이어 이어폰을 꼭 이런 그 공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컨슈머한테 한번 제공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컨슈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컨슈머 제품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유선 이어폰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요새 나오는 유선 이어폰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인이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귀 뒤로 넘기는 인이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어폰을 출시되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었겠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쓰는 저걸 나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비싼 뭐 SE846 같은 제품들이 막 팔려서 원래 무대에 쓰는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시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왜? 가수들은 이걸 끼면서 어떤 소리를 들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이어가 여러분들한테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최고급의 그런 인이어들을 잘 보게 되면 단순하게 무대에서 사용하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음악을 들었을 때에도 마치 하이파이 듣는 거와 같이 모든 장르에서도 잘 맞는 그런 이어폰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여러분들 곁에 이런 IEM, 인이어 모니터링 이어폰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이어 모니터링, IEM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